유력한 용의자가 30년 만에 특정되면서 이 첨단 DNA 수사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DNA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 범죄자에 대한 DNA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궁금하시면 똑똑똑똑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똑똑입니다. 안녕하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누구 따라한지 감이 오시나요? 살인의 추억 다들 기억하시죠? 명대사죠. 네. 명대사.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년 만에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특정된 건가요? 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과거에 이제 좀 모아놨던 증거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올해부터 장기 미제 사건 수사들을 다시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서 화성 사건도 살펴보게 된 건데 그 과거 증거물들에서 DNA를 채취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DNA가 추출이 됐고 그 추출된 DNA를 우리 범죄자 DNA를 모아놓는 DB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서 돌려봤더니 지금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이제 25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네. 그 이모 씨의 것과 같은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DNA 분석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목을 받게 된 건데 그런데 이 DNA법이 곧 유명무실해질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관련 법 정확한 이름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 이제 약칭 DNA법이라고 네. 하는데 작년이죠. 헌법소원을 누군가가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중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유명무실하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어떤 부분이 위헌의 요지가 있는 거죠? 이게 소지가 있는 헌법 거죠? 소원을 낸 분이 노조 활동을 하시다가 불법 주거 침입죄로 판결을 받았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주거 침입을 했는데 왜 굳이 DNA까지. DNA까지 내 거를 좀 채취를 하냐. 네네.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가장 큰 부분은 동의 없이 사실은 DNA 채취를 하진 않는데 문제는 하기 싫다고 했을 때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거든요. 그 발부 과정에서 판사님 영장 발부해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영장 발부를 받았을 때도 네네. 나 이거 못하겠다. 그 영장 발부 수행하지 마라라고 못한다라는 점. 그 두 점 때문에 이제 위헌이 있다. 한마디로 방어권이 너무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 부분이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본 거네요. 네, 갑자기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다가 제 학창 시절에 떠올랐는데 제가 명찰을 깜빡하고 안 달고 갔더니 이 명찰을 안 달았다고 가방까지 뒤지는 거예요. 담배 그렇죠. 뭐 네. 있나 안 되나. 근데 네.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학교 이거랑 때. 헌법 불합치랑 이 위헌이랑 뭐가 다른지도 궁금해요. 위헌 결정을 내리는 즉시 효력이 정지돼요. 예를 들면 이제 관통죄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폐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네.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을 때는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너무 과도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판결이에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네.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개선 입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이 DNA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네네. 내년에는 DNA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완전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제한이 되는 거죠. 실제 보면은 기사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그냥 법이 없어지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봤을 때. 그래서 뭐 범죄자 DNA 채취 못하게 됐다, 이게 말이 되는 큰일 났다 하시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건 아니고 취지도 인정을 했죠. 네.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법이 미비해서 대상자의 방어권이 너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좀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의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 동의하에 하는 건 문제없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해도 돼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법을 좀 고치면 된다는 건데 연말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네. 예? 내년에 또 국회가 해당 부분 고치면 바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 물론 법을 고치기 전까지 네네. 강제로 하는 거는 못하지만 어쨌든 고치면은 되는 고치면은 부분이 그 다음부터는 뭐 예. 가능하다. 그렇기 이거는. 때문에 법 자체가 무용지물했는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그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네. 제가 더 추가로 더 들어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DNA법의 문제점 해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그 조지훈 변호사라고 계세요. 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그렇고 법무부 관계자도 그렇고 경찰청 과학수사 담당관들께도 좀 여쭤봤는데 그 거부자들에 대한 강제 그 채취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표현이 되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상 못하게 됐다.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약간 여지를 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뭐 다음 달에라도 만들어 버리면 이 뭐 기사는 사실은 좀 뭐 의미가 없는 기사가 돼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럼 국회가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처리를 핵심이죠. 빨리 그게. 국회가 지금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이게 모든 법안이 보통 다음 내년 넘어가기 전에 후다다닥 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는 그 전주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은 밥도 안 먹고 다 그것만 한다고 때리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야의 논쟁이 사실상 없는 이건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빨리 뭐 개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맥락을 살펴볼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은 범죄자 DNA 채취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찡긋이라고 여기 있어. 찡긋 뭐 어떡하라고. 찡긋. 지금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찡긋한 거. 네, 우선 DNA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NA법 어떤 건가요? 그 역사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유명하죠. 조두순 사건 그리고 그 이듬해 강호순 사건처럼 정말 엄청 센 그 강력 범죄가 막 잇따라 빵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흉악 범죄들 어떻게 막을 방법 없냐 이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아주 팽배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좀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수사하는 데 도움도 되고 범죄 예방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논의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과도한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많이 나와서 뭐 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론이 워낙 좀 세서 그 결국에는 법이 제정된 거죠. 2010년부터 이제 발효가 된 거고 범죄 저지르면 다 이거 채취하는 건 아니고요. 강력 범죄. 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아동 청소년 성폭력자나 어떤 살인, 강간, 추행, 강도, 특수절도 같은 좀 강력 범죄 위주 11개 주요 범죄자와 또 피의자로 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동의하면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 거부하면 영장 받아서 강제로 채취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국 동의 여부와 큰 게 상관없이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렇게 채취한 걸 또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을 해두는 거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23만 3천 명의 정보가 축적이 돼 있고 이 축적된 정보들은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뭔가 죄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날 경우에 삭제를 하는 거죠. 다른 유관 범죄가 있을 때 계속 돌려보면서 내 DNA 정보랑 대조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축적해놓는 이 개념 자체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5,700건이나 지금 재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의자 이 씨가 사실은 이 법이 2010년에 시행됐는데 이 훨씬 전부터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DNA 정보가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2010년에 법 제정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 DNA가 여기 들어있냐 이거죠? DNA법 5조 2항에 있는 건데요. 교도소에 있는 이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DNA 채취가 가능한 거죠. 법 이후에 채취가 된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DNA법 제정 전에는 범죄자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건가요? 채취는 했죠. 다만 그때는 이게 DB화로 돼 있던 건 아니고 그 범죄자 DNA랑 그리고 뭐 증거품에서 나온 DNA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1대1로 매칭만 해봤던 거지 이게 방대한 데이터 시스템에다 넣어서 이거 막 돌려볼 수 있는 건 아니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헌법 소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네, 2011년하고 2013년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있었는데 헌재에서는 DNA 채취해서 보관하는 게 그 일부 이제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한 공익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거고
그리고 뭐 이 DNA 채취를 통해서 어떤 개인이 입은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강제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이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채취 대상으로 규정한 그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 그게 유형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뭐 비판이 나오는 거고 헌법소원 낸 분들도 생존권 투쟁을 벌이던 노조원들이었는데 예, 주거를 침입하고 뭐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채취를 한 건데 과연 이분들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인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또 비슷한 논란이 많았어요. 과거에 이제 용산 참사 유족들이나 쌍용차 노조원들도 강제로 채취를 당했고 지난해에는 대학생들 과거 총장 비리를 뭐 이렇게 규탄하면서 교내 농성을 벌이다가 집행유예나 벌금 확정받은 한신 대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강제 채취를 하려고 해서 반발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노조 관련 활동이라든지 집회나 시위 그 과정에서 이제 주거 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을 받으신 분이 헌법소원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세요. 이 법 자체가 광범위하게 너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약간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강도, 살인 뭐 이런 건이 아닌데 같은 급이 되는 거죠. 우리랑 같은 급이 된다. 이게 실제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런 분도 계세요.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DNA 채취 대상이 되는 범죄를 확실히 강력 흉악범죄라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걸로 좀 축소하자. 네, 축소해서 축소하자. 딱 그 사람들은 무조건 채취. 그게 있고 지금 있는 관련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면 네. 어쨌든 이제 DNA 채취라는 게 뭐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를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네. 질병 여부라든지 뭐 네. 등등 여러 가지 정보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조금 감안해야 될 지점은 있어요. 수사에 쓰이는 DNA 정보는 유전자 정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민감한 유전자 정보는 한 1.5%에서 2% 정도에만 국한이 돼 있고 나머지 98%가 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쓰레기 DNA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없는 분야, 수세에서 쓰는 부분은 이 그렇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반론을 하면 네. 감안할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 쓰레기 DNA에도 네. 아직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인데 거기에 또 인류가 몰랐던 정말 질병을 야기하는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은 수사기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으나 네. 이게 DB에 저장이 되고 뭐 10년, 20년 계속 보관을 할 경우에 또 기술이 더 발전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알고 보니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더라 이런 게 나올 경우에 매우 민감해질 수도 있다. 그렇네. 그렇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회 법사위 검토 보고서가 있고 또 DNA DB 연례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범죄자 DNA를 채취하는 거는 미국과 유럽 등의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특히 독일은 DNA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따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요. 대신 불복 절차는 있어요. 그래서 항고할 수 있게 해놨고 영국이 이제 1995년에 세계 최초로 이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거든요. 아주 선도적인 나라인데 여기도 의견 진술 기회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워낙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콜로라도, 미주리, 네바다 등에서는 이거 네. 꼭 넣읍시다. 좀 집중하세요. 네. 콜로라도, 미주리, 네바다 등에서는 채취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 나라들의 DNA 샘플 채취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해 동안 DNA DB에 시스템에 신규로 등록되는 건수가 한 3만 건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인구 대비로 해보면 0.06%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유럽의 경우는 0.08% 우리보다 좀 더 높고 미국은 0.3%로 우리보다 5배 정도 높은 걸로 집계 돼요. 그래서 결국 관련 데이터는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문제 소지를 해결해서 더 잘 운영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가 범죄자라도 누가 내 DNA를 갑자기 채취한다고 하면 나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이 법이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지난해까지 데이터가 적용된 보고서가 이제 올해 이제 5월에 나왔거든요. 2018년까지 DNA 채취 건수가 23만 3천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채취자가 거부를 한 건수가 1,2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부를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안 하지? 뭐 이거 한 0.5% 0.5% 정도 1%도 안 되네. 되거든요. 나는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지금 이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내년부터 다 못하게 됐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핵심이 다 거부를 할 거다. 아니, 다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강제 채취가 못하게 되니까 이 법 그렇죠. 자체가 유명무실해야 된다 이 네. 논리였는데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거부하는 거부하는 게 상당히 낮아요. 0.5%다. 네. 저의 추측을 얘기한다면 네. 본인이 불리하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요소로 이제 채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 얼마나 거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추측은 가능한 거죠. 제가 관련 내용을 좀 봤는데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문제 분석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네. 자 채취합시다 했을 때 과연 그 누가 그렇죠. 불이익을 안 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안 했을 때 괜히 형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물론 그래서 고질하겠지만 그 권리 부동의 밥 권리가 더 맛없는 있는지도 거 줄 것 같고. 그 위축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게 많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하게끔은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 채취합니다 하면 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그냥 그렇죠. 하는 실제 경우가 현장에서.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와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를 그 수 있다. 느낌. 대검찰청에도 좀 문의를 해봤는데 이거 수치가 너무 낮다 맞냐 논문들도 좀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항상 몽둥이 들고 막 자 채취합니다 이런 항상 거 아니야? 낮아요. 항상 이 정도. 0.4, 뭐 0.5, 1%도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거부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그거는 또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될. 그냥 제 피셜. 예, 아무튼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하면 이제 다음 해부터도 지금처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 2개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 네. 영장 발부 전에 이제 의견 진술하는 거, 근데 그 후에 또 이제 다른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여야간 이견이 큰 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담겨 있는 네, 부분이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셔야. 쓸모 있는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V를 하고 찍으면 안 된대요. 왜요? 왠 줄 알아요? 여기 이 지문을 어? 따서 내 지문을 이용한대요. 아니 그 화소가 정말 엄청난 고화질의 화소여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게 보인대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지문을 우리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녕히 이걸로?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승전 국회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국회에서 빨리 이 법을 개정해 주셔야 하는데 이제 10월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 법안도 좀 처리해 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걱정 안 해요. 저는 후다닥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후다닥. 12월 달에 다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범죄 저지르지 맙시다. 착하게 삽시다. 지금 내가 보니까 검찰청에서 홍보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아, 홍보 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홍보대사. 네, 오늘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궁금한 이야기들 가지고 팩트체크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꾹꾹 해주세요. 안녕!